저는 소유냐 존재냐를 법무사 옛날 버전 책을 가지고 있어서 쪽수가 저랑 앞뒤로 한두 페이지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삶의 소유 양식에 젖어 있는 학생들은 귀를 기울여 강의를 듣고 그 말의 논리적 구조와 의미를 이해하며 가능한 한 그 말을 모두 그들의 노트에 적는다. 후에 필기한 것을 암기하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그 내용이 그들 자신의 개인적인 사상 체계의 일부가 되어 그것을 풍요롭게 하거나 확장시키진 못한다. 학생들은 그 대신에 그들이 들은 말을 사상 혹은 전체적인 이론에 고정된 몇 가지 집합으로 변모시켜 그것을 저장한다. 학습의 과정은 세계에 대하여 존재 양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학생에게 있어서는 전혀 다른 특질을 가지고 있다. 우선 그들은 일련의 강의에 설령 그것이 첫 번째 강의라 할지라도 백지 상태로 출석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그 강의가 다룰 문제를 미리 짐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들 나름의 어떤 의문과 문제가 있다. 그들은 그 제목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말과 관념의 수동적인 저장소가 되는 대신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으로 그들은 받아들이고 반응한다. 그들이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그들 자신의 사고 과정을 자극한다. 새로운 의문, 새로운 관념, 새로운 전망이 그들 머릿속에 생긴다. 그들이 귀 기울이는 행위는 하나의 살아있는 과정이다. 그들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며 강사의 말을 듣고 들은 것에 반응하여 자발적으로 생명을 얻는다. 그들은 단지 집으로 가져가서 기억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지는 않는다. 학생 개개인이 강의를 통하여 영향을 받고 변화하는 것이다. 학생 개개인은 강의를 들은 뒤에는 강의를 듣기 전에 그 혹은 그녀와는 다른 인간이 되어버린다. 제가 이 페이지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건 삶의 소유 양식에 젖어 있는 학생과 삶의 존재 양식에 젖어 있는 학생 차이를 앞서 설명드리고 싶어요. 소유 양식에 젖어 있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이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쵸? 그러면 그 내용을 외워서 암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암기한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거나 암기한 내용을 글로 써낼 수 있어야 그 지식이 내게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가요? 그런 방식으로 외운 지식이 우리 실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나요?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은요, 사실 외워서 누가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라는 걸 상정해두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책에서 뭐라 그랬었더라 하면서 그 책에 나온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저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정말 확실히 제가 이해를 했다면, 제가 평소 생각하는 방식, 제가 평소 사용하는 어휘, 그리고 제 인생 안에서의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재구성하죠, 설명을. 그렇게 해야지만 제가 그 지식을 이해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외운 거죠. 이게 바로 존재 양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학생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네, 무언가를 외워서 소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면서 체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한번 단적인 예로 이런 걸 비교해 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면접을 볼 때 자기소개를 달달 외워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면접을 볼 때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면접관이 결국 나한테 물어보게 될 게 뭡니까? 나에 대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하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면접의 결과도 많이 다르겠죠. 나 자신에 대한 소개를 달달 외워서 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접속사 하나만 까먹어도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들을 전부 다 잊게 되죠. 그러면 면접을 망치게 되고요. 그런 경험들 뭐 다 있지 않으세요? 굳이 자기소개가 아니라 어디 가서 발표할 때 그 피칭덱을 미리 써서 다 줄줄 외워가지고 발표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 얘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그런 청중들과 소통은 하나도 못하고 아이 컨택도 못하고 그쵸? 허공을 응시하면서 준비한 걸 달달달달 외우고 끝나는 발표. 그러면 발표의 퀄리티도 굉장히 낮아지지만
청중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기도 어려워지죠. 이건 1대1 면접이든 1대 다 강의든 발표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소유 양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그러나 이제 우리 리드 앤 리드 필사 클럽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지식을 습득하고 계세요? 표지 읽기부터 하시죠.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내용 구절을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대로 읽어볼게요. 학습의 과정은 세계에 대하여 존재 양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학생에게 있어서는 전혀 다른 특질을 가지고 있다. 우선 그들은 일련의 강의에 설령 그것이 첫 번째 강의라 할지라도 백지 상태로 출석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 강의가 다룰 문제를 미리 짐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들 나름의 어떤 의문과 문제가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표지 읽기를 하시면서 갖게 된 마음의 상태가 딱 요 상태죠. 이 책에서 얘기하는 소유가 무엇인지, 존재가 무엇인지 표지 읽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고민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기준점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준점을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내가 표지 읽기를 하면서 이 책 내용을 미리 구성해 보는 것. 그리고 그 구성이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이 걸음망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 걸음망이 없이 그냥 책을 완독하는 것에 그치면요. 머릿속에 지식이 남는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머리 사이를 투과합니다. 네, 완독했다는 뿌듯함은 있을 수 있지만요. 이 책 내용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아요. 왜냐면 기준이 없으니까. 어떤 정보를 우리가 취득할 때는 반드시 과정에서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되냐면 내 생각과 그 정보를 비교하면서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버릴지 이것을 비교해서 취사 선택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학습의 과정에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내가 그냥 책을 읽으면 이 책 내용이 모두 다 옳다는 걸 전제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 틀리다는 걸 전제하지도 않아요. 그냥 흘러가는 거죠. 머릿속에 남는 거 하나도 없이.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좀 다를 거예요. 표지 읽기를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존재 양식이 무엇이고 소유 양식이 무엇인지를 먼저 기준을 잡으셨잖아요. 그렇죠? 이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머릿속에 생기는 필터가 걸음망이 더 촘촘해져요. 그리고 걸음망이 촘촘해지면 촘촘해질수록 머릿속에 남게 되는 정보들이 많아지겠죠. 우린 그 정보를 지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비로소. 그리고 그 지식들을 우리가 이해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하거나 내 삶에 실제 반영할 때 그냥 단순 정보였던 그 지식들이 실제 지혜가 되는 겁니다.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은 모든 정보들은 지혜라고 부를 수가 없죠. 실생활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이 표지 읽기를 정말 성실히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도 이제 잊지 않고 계속 하신다면 이건 맥락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책의 표지 이런 것들을 먼저 사전에 내가 읽는 것처럼 이거를 저는 목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목적과 목표를 잘 나눠서 참여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